세미 다이어리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처음 사랑니 뽑을 때 한 번에 2개를 뽑아서 이번에는 횟수로 2번째, 개수로는 3번째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해 이번 사랑니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21번째 다이어리를 꾸며봅니다. 왼쪽은 사랑니 짤로 유명한 2개의 그림을 붙여주고 오른쪽은 약 이미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양쪽에 스위치 스티커를 붙여서 왼쪽은 세균맨이 일하고 있어서 마치 이가 아픈 것 같은 통증 스위치 온 이런 느낌을 주었고, 오른쪽은 약을 먹어서 세균이 일하기 어려운 상태, 통증 오프의 상태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랑니 하나는 영원히 나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사랑니 발치 후 통증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을 반영한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누워있는 다람쥐를 만들 건데 이불을 수제로 제작해서 만들어줍니다. 분홍색 계열의 빈티지 패턴 종이를 여러 장 가져와 가로 세로 2cm에 맞게 잘라준 후 퀼트 방식처럼 이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걸 패치워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모양의 작은 천 조각을 바느질로 이어서 큰 무늬를 만드는 걸 패치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치워크나 퀼트나 구분되지 않고 그냥 쓰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방식을 활용해서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패턴의 종이들을 동일한 규격으로 잘라주고 마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다람쥐의 이불을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말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사랑니 뽑고 온 그날부터 유튜브 쇼츠에 사랑니 관련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츠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통증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 싶어서 그 영상을 자꾸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일은 누워있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스티커를 콕콕 붙여주고 다이어리 완성입니다. 옛날에는 전봇대에 전단지나 홍보지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특히 하나씩 정보를 떼어가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단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전단지나 홍보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영감을 얻어 원하는 걸 하나씩 가져가, 이런 느낌의 테마로 다이어리를 꾸며봤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램프의 지니가 떠올랐고, 램프 스티커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원하는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붙여줍니다. 하나씩 떼어갈 수 있도록 칼집을 넣어 문어 다리를 만들어주고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 배경지를 인쇄해서 거기에 붙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뭘 제일 갖고 싶으세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고르지 않을까요? 돈이 있다면 저 나머지 것들을 다 살 수 있으니까요. 너무 현실에 치우친 냉소적인 말이었을까요? 보름달을 보며 소원 빌어본 적 있으십니까? 달이 뭐라고 달에게 소원을 비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보름달은 하현달이 되고, 하현달은 금음달이 되고, 금음달은 초승달이 되고, 초승달은 상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달이 됩니다. 줄었다 늘었다 달이 동그랗게 변해가는 모습이 순환되면서 무한한 생명력을 지녔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무한한 생명력 앞에 영험함을 느끼고, 그래서 소원을 빌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옛날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큰 보름달이 뜨면 가끔 소원 비시는 분 있으시죠? 그 소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됐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선선하고 시원하고 창문 열고 책 읽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창문 이미지 2개를 가져와서 하나는 창문을 다 뚫어서 샤시의 기능만 남겨주고 다른 하나는 창문이 될 수 있도록 하얀 부분을 다 도려내 줍니다. 책을 읽을 때 선호하는 장르와 기피하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저는 자기계발서 장르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조언이나 저자의 경험이 독자에게 깨달음이나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인생과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다른 인간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는 그리고 때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자기계발서는 잘 읽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순전히 제가 꼬여서 그런 겁니다. 좋은 자기계발서 많고 그 자기계발서를 읽고 변화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요. 그냥 제 취향이 그런 겁니다. 창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문과 이음새 사이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 연결해 줍니다. 이번에는 독서를 할 때 선호하는 장르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명인들의 에세이를 선호합니다. 평소에 그가 어떤 생각,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다양한 생각과 고민과 통찰력을 갖고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너무 좋아했던 인물의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안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주 오설록에서 사왔던 티백인데 냄새가 미쳤어요. 첫 향은 싱그러운 꽃잎 냄새가 나고 그 이후에는 푸릇푸릇한 풀잎향 그리고 달달한 귤향 이 세 가지 향이 어우러졌는데 너무 달큰한데 너무 깔끔하고 맡아도 계속 맡고 싶은 그런 향이에요. 향은 달콤하지만 차는 달지 않아서 달콤한 향을 즐기고 가볍게 차로 마시기에 손색이 없어서 정말 추천하는 티백입니다. 이 귤꽃향 블라썸 티백 향수가 나오면 진짜 열통은 살 것 같은 그런 달달한 제 취향에 맞는 그런 향입니다. 편지 받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편지 받는 것도 좋아하고 쓰는 것도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제 편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낭만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낭만을 심지어 오글거리고 고리타분한 옛날의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저 같은 낭만가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또 편지입니다. 사실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는 사람의 70% 정도는 낭만가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테마의 배경을 글을 붙여주었고 편지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쁜 마음을 프리즘 스티커로 표현해줬습니다. 당연히 편지가 테마니까 편지 봉투도 붙여줍니다. 마치 열려있는 편지 봉투에서 배경에 저 많은 글들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일요일 아침 저를 깨운 전화벨 소리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카드 플레이브 한정판 카드가 오늘 도착한다는 전화였기 때문입니다. 25일에 카드 신청을 했는데 3일 만에 카드가 도착했고 심지어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카드가 도착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카드 설명서에 플레이브 사진이 있었는데 그냥 버릴 수 없고 포토카드처럼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일리 페이퍼를 활용하여 양쪽 날개를 만들어서 카드를 보관할 수 있게 입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플레이브 사진의 모서리를 포토카드처럼 둥글게 다듬고 투명 코팅지까지 붙여서 반딱반딱하게 포토카드처럼 만들었습니다. 일반 포토카드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큰 빅 포토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카드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홈을 파서 카드를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갤럭시를 썼고 오늘을 위해 삼성페이를 씁니다. 멤버들 카드는 지갑에 고이 보관하고 저는 열심히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되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스누피 짤을 필사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에 들었던 글귀라서 항상 배경화면을 해놨었는데 다이어리로도 기록해서 저장해봅니다. 당신은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며 당신의 인생은 사랑으로 가득하리라. 내용을 생각하며 한 글자 한 글자 필사를 해봅니다. (9월) 세미다이어리의 마지막 날 테마는 물고기입니다. 귀여운 물고기 스티커를 써보고 싶어서 바다를 배경으로 가운데를 투명하게 뚫어주고 투명한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색이 다 다른 4가지의 바다를 준비해주고 이미지의 가운데를 마름모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다이어리 속지에는 마름모 모양이 아니라 마름모보다 조금 더 큰 네모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서 구멍을 내도 괜찮습니다. 마름모 구멍 위에 투명 시트지나 투명 라벨지를 붙여 구멍을 투명하게 앞뒤로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 잘라낸 마름모 모양 테두리에 맞춰 물고기와 버블 스티커를 마구 붙여줍니다. 테두리를 버블 스티커로 다 감싸서 테두리가 잘 보이지 않게끔 붙여줍니다. 이번 다이어리 꾸미기 테마는 마지막 날이라서 가능한 테마입니다. 종이에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뒷면을 써야 하는 다른 날들에는 시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귀여운 물고기 스티커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서 다이어리 꾸미는 것이 더 재밌었습니다. 이번에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글을 쓰지 않고도 스크랩처럼 꾸미는 다이어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봤는데 일상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 살짝만 꾸며도 충분히 귀엽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홀가분했고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에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한 것은 저는 평소에 쓰는 다이어리가 A5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춰서 했지만 더 작은 사이즈로 더 작게 만들면 더 귀엽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리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귀여워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기 쓰는 게 벅찰 때는 그냥 종이를 찢고 붙이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냥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활용될 수 있고 나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다이어리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한 달간의 세미 다이어리 꾸미기는 완성입니다.